옛날에는 그렇게 프릭쇼 같이 사람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동물 중에서도 신기한 동물 이런 걸 했다면 현대는 명품으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에 왜 찔리세요? 명품의 갑자기. 명품의 가치를 보면 이거는 절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욕망의 소비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버켄백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거의 뭐 실재료비가 몇만 원 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도 그런 심리였을 네, 것이다. 동일한 심리인 거죠, 사실은. 참. 명품 뭐 맞아요. 저는 사고 싶어도 못 사지만 네, 그 하이프라임의 명품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디자인적으로 엄청나거나 이런 것보다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맞아. 그 사람들이 이걸 산다. 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의의가 그렇지. 있는 거죠. 우리 사실- 인간이 참 독한 거예요. 그런 맞아. 거. 우리 무인도에 살았으면 우리가 뭐 에르메스가 왜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무인도에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사람이 없죠. 없으면 뭐 100원짜리 라이터가 더 중요하죠. 그니까. 맞아요. 아 진짜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 쓸데없는 거에 의미를 두고 목숨을 과시해하고 이런 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좋게 이런 말하면 게 사회적인 존재인데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삶은 어쩌면 우리도 그 욕망 속에 그런 걸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부질없어 보이는 삶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요, 돈이 보니까, 있어도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들은 그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은 쓰지 않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지. 물론 그 사람의 주위의 환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걸 쓰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당연한 건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엄마가 사주는 게 이거고 아빠가 사주는 게 이거고 친구가 쓰는 게 이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정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이렇다면은 그 가치에 대한 맞아. 재화의 가치에 대해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웃는 남자 같은 작품들이 그런 재화의 가치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게 하는 고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 잘 아니 돌아오셨어. 우리 식구님이 네. 그때 어. 당시에 태어났었더라면 이게 귀족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올바른 얘기하는 깃발 드셨지 그때. 그러니까요. 깃발 들고. 저는 그럴 리가 없고요.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뒤에서 태어났을까요? 주먹밥 만들고 있고 이렇게 혁명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는 아마 그때 제가 태어났었으면 그 27님을 꼬셔서 27님을 앞에 내세우고 전 뒤에서 수탁수탁수탁수탁 하지 않았을까. 왜 27님을 세워요? 27님 얼굴 마담이 있어요. 아. 네, 우리 단체 얼굴 마담이 그렇죠. 27님이시고 그렇죠. 저는 뒤에 전략을 전략가. 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사람이고 우리 황조교님은 여기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시는 분이고 약간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방금.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정립을 시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마치 명품을 구매하듯이 네. 아이들, 기형적인 아이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단체가 바로 콤프라치코스였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콤프라치코스가 이제 갑자기 도망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명예혁명 1688년 명예혁명 이후에 윌리엄 3세, 메리 2세가 공동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대대적으로 콤프라치코스 소탕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뭔가 좀 강력하게 소탕을 펼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 거지. 콤프라치코스가 자기 잡히면 이제 끝나니까 도망을 가는데 자기들이 막 납치하고 기형으로 만들어놨던 아이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웃는 남자의 첫 장면입니다. 예.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 사실 인신매매는 그 옛날부터 전부터 있었을 텐데 네네. 그때는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조직적인 유괴해서 인신매매. 기형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끔찍해. 귀족들이 뭐 샴쌍둥이나 막 그런 애초에 선천적으로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괴물이다, 프릭이다 이런 걸 했다면 그게 점점점 더 확장되면서 없으면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제 웃는 남자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호리병에 그윈플랜의 출생의 비밀이 들어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밝혀지게 되냐라는 걸 살펴봤을 때
그 왕궁에 보통 이제 영악한 그 간신들이 있잖아요. 간신들이 있는데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뭔가 그 모략을 꿈꾸고 있는 그런 간신이 바로 페드로, 이상준 배우님이 맡으셨던 페드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챙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인물인데 항상 이제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막 쓸데없는 직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페드로가 조시아나 공작한테 제안을 했던 게 병마개 제거사. 뭐 하는 직업일 것 같으세요? 그 왕궁의 공무원으로 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병마개 병마개 제거사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바닷가를 탐색하면서 호리병을 이제 막 수거하는 와중에 그 병을 발견을 한 거지. 근데 그 병을 열어보니까 콤프라치코스들이 이때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과 그윈플랜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윈플랜과 데아 그리고 우르수스가 운영하는 고계단에 와펜테이커라는 또 검은 조직들이 몰아닥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들도 소문이 안 좋았던 게 이들은 납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데려갈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눈물의 성이라는 공간에서 죽음을 맞게 하는 절대 그곳은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 근데 거기 그윈플랜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윈플랜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다만 우르수스와 데아는 그윈플랜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운명이 서서히 약간 뒤틀리기 시작을 해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어떻게 이 운명이 뒤틀리고 과연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웃는 남자는 그 조커의 그거죠. 모티브가 네, 됐던 모티브가 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찢어진 맞아요. 우리 또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빨간 마스크. 맞아요. 일본 괴담이라고 밤에 뭐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성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웃는데 이게 다 입이 찢어져 입이 있다. 귀에까지 걸려져 있어. 그때 진짜 그게 무서웠는데. 무서운 생각만 해도 무섭죠. 맞아, 그건 또 맞아. 뭐예요? 전 처음 괴담 들어봤어요. 빨간 마스크 괴담 쳐보세요. 네. 길거리에 여자가 빨간 마스크를 끼고 길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툭툭 치거나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 마스크를 벗는데 그때 이제 입이 다 찢어져 있는 거야. 귀까지 찢어져 있는 거야. 그런 괴담이 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웃는다. 그 우리 여름에 그런 괴담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제가 또 이번 여름에도 또 한번 할까요, 우리? 무서운 이야기? 네, 무서운 이야기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 저번에 진짜 무서웠는데. 네, 제가 또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기대돼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빅토리 위고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작품을 보실 때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또 갖고 왔는데 빅토리 위고는 웃는 남자를 통해서 이제 당시 귀족 사회를 고발하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콤프라치코스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뮤지컬 웃는 남자는 이 소설 전체를 모티브로 했겠지만 물론 소설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기보다는 2012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버트 요한슨이랑 프랭크 와일드 온이 봤다고 한 영화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랑 거의 플롯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대한 소설 원작 속에 그 영화에서 각색된 그 내용을 가져와서 또 뮤지컬 무대화를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 저의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근데 빅토르 위고의 소설들이 워낙 이제 또 권수도 많고 방대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뭐 건축, 음악, 예술, 뭐 종교, 인문 할 것 없이 너무 박식하니까 너무 쓸 게 많은 거야. 일례로 레미제라블 네, 원작 소설에서 맞아요. 그 하수도 있잖아요. 그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구출해가는 하수도. 맞아요. 그 하수도에 대한 설명을 100페이지를 해놨대. 100페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디테일함과 자기가 아는 거 그런 배경 지식들을 이 소설 속에 다 때려박아놨다.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다라는 맞아요. 이런 그 정도로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문호라는 말을 들었겠죠. 아니 그리고 저도 하나 아는 게 예. 빅토르 위고가 그 레미제라블을 거의 말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섬으로 유배돼 있을 그렇죠. 때인데 그 섬에 가기 전에 그 책에 대한 돈을 먼저 받았대요. 인쇄를. 네, 워낙 유명해서.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아까 얘기한 뭐 하수도 얘기 쓰다가 또 삼천포로 없고,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얘기 중에 처음에 왜 신부님이 나오잖아요. 네. 그 신부님 얘기가 또 100페이지씩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너무 밖으로 자꾸 빠지니까 출판사에서 계속 독촉을 한 거죠. 도대체 이 책은 언제 나오냐? 돈을 받았는지. 그렇지. 우리랑 비슷하네. 자꾸 딴 얘기하는 거. 내가 봤을 때 문제는 돈을 미리 받아서 그래. 맞아. 만약에 그러니까요. 쓰고 출간하고 받았으면 어떻게든 완성을 했을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엔 돈을 미리 받지 않았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완성을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독촉 안 했을 거니까 맞아. 반반 받아야 돼. 맞아. 반 받고 계약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중요성 다시 한번 한번. 예, 느낍니다. 그래서 빅토리 그 웃는 남자 소설 속에 굉장히 이 소설의 내용을 잘 담아내는 문장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즐거운 시대를 웃으며 산다면 희극이겠지만 잔인한 시대를 웃으며 살아야 하니 그 시대는 영락없는 비극이었다. 정말 그래서 웃는 남자 시작하기 전에 딱 그 문장이 빔 프로젝터의 무대 위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게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빅토르 위고는 그 민중들, 가난한 민중들 그리고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시선을 이 웃는 남자 소설 속에 담아내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약간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겼던 게 네. 빅토르 위고의 개인사는 사실 그리 행복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딸내미가 뭐 배 타다 죽었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5명이 있었는데 첫째 뭐 레오폴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사망을 하고 둘째 방금 말씀하신 정말 사랑했던 장녀인 레오폴디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요. 배 타고 가다가 익사를 하고 맞아요. 남편이랑 그 셋째 넷째는 아빠보다 먼저 병으로 사망을 하고 마지막 막내는 그 어떤 장교를 좋아해서 그 장교를 따라다니고 막 캐나다 갔다가 뭐 서인도제도 갔다가 이러면서 말년에 정신병으로 또 죽고 그리고 빅토르 이고 어린 시절도 굉장히 좀 약간 불운했던 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형도 정신병으로 죽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또 부인이 친구랑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면 인류에 대한 애정이 난 딱 식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빅토르 이고는 그 민중에 대한 시선을 잃지 않고 박애주의와 휴머니즘을 잃지 않고 이제 정말 걸작 같은 작품을 남기면서 그래서 빅토르 이고가 죽었을 때 200만 명의 파리 시민들이 정말 애도.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애도를 했고 팡테온 안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그때 그 딸내미가 사위랑 배에서 빠져서 죽었을 제가 전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죽었을 때 그 이후로 수년 동안 절필을 했어요.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이런 걸려서. 맞아. 그래서 글을 거의 안 쓰고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칩거해 있던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력을 보면 책이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 몇 년이 없어요. 커리어에. 그럼 그런 여기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개인사는 너무 불행한데 빅토르 위고처럼 레미제라블 같은 위대한 작품을 남겼어. 그런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개인사는 너무 행복한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살아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네. 후자가 낫지 않을까. 후자가 낫지 왜냐면 않을까. 내가 어쩌다 행복하게 네. 살다 가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 선택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뭐지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야. 예. 그럼 난 개인사가 행복한 게 좋아요. 맞아.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해야지. 반고우처럼 그렇죠. 죽고 나서 그게 인정받으면 뭐 합니까? 부질없어. 맞아, 사실 부질없어. 뭐 죽고 나서 물론 이제 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있다고. 식구님은 반대 선택할 것 같아. 저요? 응. 왜요? 아니 우리가 뭐 얘기하면 네, 항상 네. 천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합니다. 다른데요? 아니죠. 저도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왜냐하면 나중에 죽어서 이제 뭐 제 이름을 남기고 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옛날이었으면 그걸 택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20대였으면. 근데 지금 40대를 살다 보니까 아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예술이 고통을 동반했을 때 뭔가 이게 또 결과물이 항상 나오는 영혼을 깎아내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맞아, 문제. 맞아. 우리가 이 판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인 그러니까. 거야. 너무 무난하고 진짜. 너무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맞아. 이게 너무 또 힘들어. 예술 작품을 안 못 나와. 만드는 아무것도 거죠. 못 나와. 근데 또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피아노 대회에서 임윤 임윤찬
이윤찬님 네, 맞나요? 네, 네. 이윤찬 최연소 우승자. 윤찬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뭐 라흐마니노프 3번. 3번 그걸 하는데 극중 그게 3번. 진짜 세기에다 음악계 역사에 남을 연주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극찬을 받는 연주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린 라흐마니노프가 아니지만 라흐마니노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거는 자신의 작품 속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예술가로서 그런 걸작을 하나 남기는 거는 또 정말 좀 멋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소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소심으로 살겠습니다. 네. 또 운명이야 운명. 네. 운명이지 운명이지.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뭐 걸작을 쓰겠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구독자 4만 명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다 뭐 소시민으로 산다면서 네. 4만 명을 원하시고 그거는 있다. 저는 소시민이지만 컬처범은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 또 포장은 또 기가 막히게 네, 네. 하시죠. 예. 자, 그럼 이제 빅토르 위고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웃는 남자를 보시면서 조금 관극 포인트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웃는 남자로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편으로 하면 되죠. 뭐. 세 편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선 배우님들을 봤을 때 경력직 그리고 신입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섞여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박강현 배우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연 때부터 계속 참여를 해오셨고 단 이제 박은태 배우님의 또 그인 플랜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또 이게 또 궁금한 관극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하 역할의 유소리 배우님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대극장 주연 배우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작품 속에서는 이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인물들이 결점과 결핍을 갖고 있어요. 뭐 귀족이든 뭐 왕족이든 뭐 그 우르수스 그인플랜 상관없이 모두 다 결점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인플랜은 찢어진 입이 결점이죠. 그리고 대하는 앞이 보이지 않고 우르수스의 결점 제가 봤을 때는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가 절대 누릴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 세 인물 가난한 이 세 인물들을 봤을 때는 결국 그 그인플랜이라는 인물은 뭐 어쨌든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의해서 뭐 다른 그 귀족의 삶을 경험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고 그리고 대하는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한 인간의 내면 진실된 내면을 바라보려고 했었고 우르수스는 반대로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대하와 그 그인플랜을 통해서 더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끝에서야 이제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자기가 가진 결점을 어떻게 깨닫고 이게 사실 운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운명이 키워드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시대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뭔가를 바꾸거나 이뤄내지 못해요. 모든 게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을 그 작품 속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조시아나나 앤여왕 그리고 그 김승대 배우님이 맡으셨던 데이빗 경 이런 귀족들 같은 역할도 마찬가지로 조시아나는 이복 동생으로서 여왕의 이복 동생으로서 뭔가 결핍된 걸 가지고 있고 그냥 웬만한 평범한 남자를 봐서는 욕망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욕망을 깨운 그인플랜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만 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극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욕망의 문제 그리고 앤여왕도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약간 키가 작고 곱추에다가 외형이 조금 흉측한 만약에 하류층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그인플랜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인물들이 다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고 결핍과 결점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운명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제 변주되고 바뀌는지를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오프령 디자이너님의 웃는 남자는 무대가 진짜 또 보는 맛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웃는 남자 굉장히 길었습니다. 웃는 남자
방송을 이제 교인 플랜 보고 온 후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지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지루하진 않습니다만, 네. 네, 제가 좀 혼자 길었던 것 너무 같습니다. 그쵸, 너무 네. 길었어. 네. 내가 준비를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 네. 많이 했네. 많이 했네. 오케이, 20만 원치 하셨어요. 20만 원치 했네. 티켓값 아니 근데 뽑았어. 이게 참 신기한 게 저희가 이렇게 듣다가 저희는 이제 계속 녹음을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 녹음을 들어보면 이게 녹음할 때 조금 왜 이렇게 길지 지루하지 이러다가도 들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들으면 계속 듣게 돼요, 여러분. 한 번 들어보세요. 4만 명일 그날까지. 진짜 여기까지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도 그러니까. 있지만 네. 4만 명. 우리는 4만 명. 어쨌든 계속 우리 녹음할 그럼요. 것이다. 우리 그럼요.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다. 네,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뮤지컬 웃는 남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상연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예요? 네, 뮤지컬 웃는 남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6월 10일부터 그리고 8월 22일까지 여름이 끝날 때까지 충분하네요. 네, 충분하게 합니다. 180분 무려 3시간이니까 넉넉하게 시간 잡고 고무줄 바지 입고 가세요. 맞아요. 진짜 네. 편해야 됩니다. 네. 네, 막 드레스 입거나 이런 거 막 꽉 끼는 거 입고 가지 마시고 네. 더우니까 레깅스. 레깅 네. 레깅스 좀 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도, 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제가 끝나고 하니까 집 가는 지하철이 끊겨 있대. 이제 평일엔 그럴 수 있겠다. 낮 공연 보셔야 돼요. 집이 좀 멋진 분들은 낮 공연 네. 보시거나 주말 공연을 보시라.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웃는 남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바이바이.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하더라? 잠깐만. 갑자기 물어봐서. 잠깐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정보가? 잠깐만. 잠깐만. 이건 잠깐 편집을 할게요. 제가.